백만장자로 유명한 그랜드 카돈이 유튜브에서 딸에게 경제교육을 시키는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많아야 12살 남짓으로 보이는 딸에게 카돈은 전화로 티켓을 판매하는 영업을 실제로 시킵니다. 카돈은 딸에게 목소리를 더 높이 더 당당하게 말하라고 다그칩니다. 전화를 하는 도중에는 무례하게 전화를 끊는 사람도 있었고 전화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8번의 통화 끝에 $4,000 티켓 한 장을 판매하는 데 성공합니다. 17번의 실패와 한 번의 성공으로 $4,000의 매출을 올리게 된 것인데요. 여기서 그랜드 카돈이 딸에게 하는 말은 저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랜드 카돈은 $4,000를 벌게 만들어준 것은 한 통의 전화가 아니라 18통의 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화 한 통당 $222를 벌게 해주었고 총 18통의 전화가 모여 $4,000를 벌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그랜드 카돈의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패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18통의 전화로 한 건의 딜을 성사했다면 17통의 전화는 실패, 한 통의 전화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카돈은 18통의 전화 모두 실패가 아닌 성공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그는 실패로부터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성공을 이루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딸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한국의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불리는 김승호 회장 또한 실패에 대한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이의 실패는 특권이 포함된 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저서 돈의 속성에는 자녀의 실패에 대해 부모가 마땅히 가져야 할 생각과 태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정말 좋은 내용이라 일부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실패는 권리다. 특히 젊은이의 실패는 특권이 포함된 권리다. 우리 시대가 아무리 성과만을 종용하고 성과 없는 실패에 매정해도 이 세상에 실패 없는 성공이 도대체 몇 개나 된단 말인가. 한 번의 실패 없이 성공을 달리는 사람은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기에 실패가 녹아 들어가지 않는 성공은 아직 성공이 아니다. 콘크리트가 철근 없이 얼마를 버티겠는가. 부모들 또한 자녀들의 실패에 너그러워야 한다. 실패를 오히려 환영해야 한다. 많은 부모가 자신들은 실패했으니 자녀는 실패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 이유는 실패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도전도 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결국 실패하게 만든다. 실패를 하는 자녀를 두었다는 것은 도전을 하는 자녀를 가졌다는 뜻이다. 창업을 말리고 취업을 부추기는 부모야말로 실패자다. 자신의 두려움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부모의 관용만 있어도 자녀들은 다시 도전하고 언젠간 성공할 수 있다. 김승호 회장은 누구나 방황하고 좌절하며 성장한다고 합니다. 또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성공의 문턱에 오른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부모는 자녀가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응원해야 합니다. 또 실패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잦은 실패는 빠른 성공을 이끌어냅니다. 존 크럼볼츠 교수는 20년간 진행된 스탠퍼드 대학교의 인생 성장 프로젝트 연구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더 잘 준비하고 더 대단한 목표가 성공의 중요한 요소가 아님을 밝혀냅니다. 오히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통해 더 많고 잦은 실패에 성공의 열쇠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가장 빠르게 성공하는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빠르게 실패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전을 위한 최고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실패를 피하려고 하는 삶은 우리를 구속하고 도망가게 만듭니다. 새로운 경험과 성장에 대한 기회를 차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너무 의식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부작용은 게으름, 남의 성공에 대한 질투, 주의력 결핍, 우유부단함, 의심 등인데요. 실패를 피하려는 것이 오히려 실패의 확실한 원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패가 왜 성공의 지름길인지를 말해주는 재밌는 사례가 있습니다. 테드 올랜드와 데이비드 웨일런의 저서 예술과 두려움에 실린 도자기 공예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도자기 공예의 선생님은 반 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에는 도자기 50개를 만든 학생은 A를, 40개를 만든 학생은 B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그룹에는 한 학기 동안 만든 작품 중 가장 잘 만든 작품 한 점만으로 점수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한 그룹은 양으로, 한 그룹은 질로만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기가 끝나고 선생님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미적, 기술적 섬세한 면에서 최고의 작품을 제출한 학생들이 모두 양중심 그룹에 속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중심 그룹에 속한 학생들은 더 많은 작품을 제출하려고 도자기를 수도 없이 빚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어느새 흙을 다루는 일 자체에 점점 능숙해져 갔습니다. 한 점 한 점 빚어가며 실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운 것인데요. 하지만 작품의 질을 중심으로 하는 그룹은 이와 대조적이었습니다. 완벽하고 정교하게 빚은 도자기 한 점을 제출하기 위해 세밀한 계획을 세웠고 결국 대부분의 학생이 학기가 끝날 때까지 몇 점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연습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력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즉, 실패는 성공의 일부입니다. 실수나 실패를 피할 방법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을 쓰지 말고 오히려 능력과 지식의 한계를 드러낼 기회를 열심히 찾아다녀야 합니다. 이 행동은 무엇이든 빨리 배우고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미숙한 준비야말로 성장을 위한 최적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풍요로운 삶을 응원합니다.